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보게 되는데, 일단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 7번째 천간이 되겠고, 이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어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금이 됩니다. 경금,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좀 수의 기운처럼 이렇게 굉장히 냉기를 가진 건 아니고요. 약간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이라고 해서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양금이 되는 것이죠. 성질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 다음으로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얘 또한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다. 서늘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된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하고 음금인 신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양의 기운은 음보다는 단단하고 좀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철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강철 같은 것, 무쇠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례하죠. 원철이라고도 표현하죠. 땅속에서 금방, 광산에서 금방 캐낸 순수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을 갖다가 원철이라고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 전혀 사람의 손길을 닿지 않은 그런 거친 벌판을 다니는 야생마 같은 개념이 바로 경금이 원철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과 같은 것으로서 비유하죠. 보석은 사람이 가공을 해서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 반지, 귀걸이, 다이아몬드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죠. 도자기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주옥 같은 것을 비유를 하죠. 이거는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놔서 깨끗한 상태의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과 같고 원철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을 갖다가 집에서 뭐 밥그릇으로 쓰고 그러진 못합니다. 얘는 잘 불로 달구어서 기물을 만들어야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원철을 가공을 해서 주전자를 만들거나 밥그릇을 만들거나, 또는 탱크도 만들고 또는 배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공,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 그 경금을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불이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원철을 녹여서 또는 원철을 가공해서 뜨겁게 가공해서 망치로 두들기고 대장간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뭐 호미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화인 것이고요. 정화는 단순히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로서 정화를 갖다가 보좌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경금은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정관인 정화하고 편재인 간목으로서 을 잘 갖추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지, 귀걸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예물,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는 뭘 하면 된다? 잘 관리만 하면 돼. 녹슬지 않게 또는 탁해지지 않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때 신금은 어떤 걸 쓰냐? 임수라고 하는 상관으로서 도세주옥해 주어야지만, 세진해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의 금과 음의 금으로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남자라고 하는 양과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음으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양인 남자는 좀 강하잖아요. 음인 여자는 좀 부드럽고, 양인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일을 하겠죠. 이는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 세상은 뭐 남자가 집안을 살림을 하고 여자가 돈을 버는 그런 뭐 가정도 있어서 음양의 개념이 요즘 세상은 좀 많이 조금 희박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음양의 개념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하고 음금인 신금하고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에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자, 해자 축월. 지난 3개월 동안 겨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입춘이 되면서부터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보게 되면 인월은 입춘과 몰로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이 바뀌고 월이 바뀌었습니다. 이민년, 개축월에서 개묘년, 갑인월로 바뀌었죠. 연월이 바뀌는 기준이 바로 입춘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서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죠. 인월은 그래서 초춘이라고 합니다. 초봄이죠. 초봄은 아직은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인월, 특히나 우수 전까지는 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겨울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인월에 화국이 형성되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화국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이미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인월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인월에 특히 우수 전까지는 춥기 때문에 병화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월만 봄이 아니라 인월, 묘월, 진월 모두 봄이 되죠. 인월은 초춘이라고 했고요. 묘월은 중춘이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모춘이라고도 하고요. 만춘이라고도 하고,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봄을 말하게 되고, 진월에서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진월은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죠. 지금의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다. 반면에 인월에 목이 왕한 반면에 오늘 일간 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이 경금이든 신금이든 인월의 경금, 신금은 인월은 목은 제왕지가 되지만 금은 절지가 되죠. 원래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해서 금극목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만은 금이 무조건 목을 갖다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왕하면은 오히려 금이 문드러진다고 해서 목왕 금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쥐를 잡죠. 근데 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인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쥐가 고양이를 잡죠.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톰과 제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건 톰이 고양이고 제리가 쥐지만은 이 제리의 꾀가 오히려 고양이 톰을 갖다가 아주 고양이 망신을 시키는 그런 거죠. 이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금이 목을 극하는 건 맞지만 오히려 목이 왕하면 금이 문드러진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일간 경금이 목을 통제하고 억제해 줘야 되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이 문드러질 수 있다. 그래서 인월의 경금은 일단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줘서 약한 경금을 갖다가 좀 생왕하게 일간의 기운을 좀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기가 신약하면 보약을 먹이고 운동을 시켜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그 일간이 약하면 이렇게 생조 방조를 해줘야 되는데, 생조는 인성으로서 합니다. 인성, 방조는 비견겁제로서 하는데,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같은 금을 말하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했을 때,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약했을 때는 토로서 생존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금이 없다 그러면 첨가으로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경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토 기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금시킬 뿐이고요. 습토인 기토라야 경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 축, 미, 토가 또 있습니다. 이때 습토가 금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토라든가, 여기에 있는 진토라든가 축토는 금을 생할 수가 있지만 술토라든가 미토 같은 경우는 마른 땅이 되죠. 마른 땅. 그래서 얘네는 금을 생할 수가 없다. 물론 통근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술토의 경금이 통근은 할 수 있지만은 술중 무토가 경금을 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으로 생할 때는 반드시 기토라든가 진토, 축토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은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경금이 일단 뿌리를 튼튼하게 얻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유금 같은 걸 얻어서 일간 자체가 통근을 한다. 신금을 보게 되면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신금을 여기다 써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신의 뿌리를 얻게 되면 경금 자체가 왕해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해 주게 되면은 경금이 세력도 얻고 정화도 원령에 있는 인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인중간목의 생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중에 일단은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 병화 정도로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하니 가장 먼저 약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고, 신금, 유금, 축토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면 인월의 경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짜임을 알아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죠. 양목.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 일간 금이 목을 극하는 금극 목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내가 극한다고, 일간이 내가 극하는 거죠. 그걸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성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과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뭐가 된다? 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되니 편제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은 재성이 목이 왕하지 일간 금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다신 약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제왕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만약에 인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죠. 뭐가 있냐? 모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무토가 들어오면 격을 잡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칠살이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하고요. 재성이 왕제가 칠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형상, 이걸 갖다가 재살 태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재성도 칠살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반드시 일간 경금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명식을 보게 되면은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지를 보게 되면 이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죠. 자, 인월 자체가 목이 왕한 계절인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여기 묘목을 다시 보게 되면 재성인 목이 너무너무 왕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간 경금은 더 약해지게 되는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일지의 자수를 봐서 경자 일주가 되고 이 자수의 뿌리를 둔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자수나 계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빼서 금생수하죠. 근데 일간 자체가 약하면 그 일간 경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들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 가지고 목을 생해주게 되니 오히려 경금은 더욱더 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딴 거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반드시 생시에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나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보면 좋으냐? 단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존립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인비를 얻었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아진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되면 이 자수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일지 있는 자수, 연간에 있는 계수와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을 뺏어 가지고 목을 생하게 되고요. 목은 다시 병화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물론 인월의 수가 많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에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병화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일간이 극신약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경금이 될 수밖에 없죠. 재살이 너무 왕해서 이 경금은 결코 이 병자시를 얻으면 안 되고요. 정축시가 되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이 뭐냐면 축토를 보게 되면 자수를 끌어당겨 자축 합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합을 해서 경금이 통근할 수 있고 축토가 경금을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가 이렇게 일간 경금이 아주 왕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뿌리를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일단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틀에서는 좋은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금운을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성을 얻어서 경금을 생하는 경우에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는 토 중에서 건토, 마른 땅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무토 자체가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기도 없다. 그리고 간목이 토를 제해버리죠. 그러면 이 인성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기묘시 또한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토 인성은 습토이기 때문에 일간을 생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기토도 지지의 뿌리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진시 이렇게 되면 이 진토는 습토가 되죠. 습토가 되고 경금을 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진 반합 수국이 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매우 약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성. 그러니까 무인시의 무토, 기묘시의 기토와 마찬가지로 이 진토도 경금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생시가 되는 것이고,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건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수운으로 갔을 때는 사화의 용도가 있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화운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통근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금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생시가 정축시나 갑신시 정도. 이것도 물론 신자 합이 돼서 금의 기운이 조금 약해진다라고 보더라도 경금이 여기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을류시도 위에 통근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을목이 투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갑신시 신에 통근하고 화를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정축시, 갑신시, 을류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병술시도 병화가 투출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